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의 박기남 운영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충남 선거 정책 공약 제안 내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남 선거 정책 공약 제안 내용들은 충남 전유동 전환을 위한 4대 원칙 5개 분야의 20대 정책 과제로 제안합니다. 여기 제안단체는 교육이 충남행동, 충남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규에너지 시민재단, 그리고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 5개 단위가 공동 제안하는 형태입니다. 제안 배경은 네, 전체 내용은 자료집으로 좀 참고를 하고요. 충남은 어쨌든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29개의 석탄 발전소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전유도원 전환 원칙 속에 어떻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들을 할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제안에 담는 것으로 합니다. 예, 먼저 4대 원칙은 지금 충남 이 정책 내용은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의 정책 과제 그리고 녹색 전환 연구소 오늘 진행할 내용들이 일부 같이 반영되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충남의 4대 원칙은 전유동 전환 원칙 그리고 주민 주도 지역 주도의 전환 원칙 2045 탄소 중립 탈석탄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4가지의 원칙으로 제시하고요. 그래서 전유동 전환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책 사업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전유동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는 것, 그리고 충남 기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1원칙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전환, 지역 전환을 주민이 주도하는 것, 그리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이익을 지역 공유를 제도화하는 것, 그리고 탄소 중립 탈석탄의 원칙 안에는 석탄화력 발전소 수명 단축을 연차별 계획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수립하는 것, 그리고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축 로드맵 마련하고 기후행동 보고서를 발간한다.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소비 감축 목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런 내용들로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충남의 4대 원칙과 옆에 보면 지역인에 전한 전국은 5대 분야 18개 정책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은 이제 5대 분야 20개 정책 과제로 되어 있고,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는 3대 원칙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원 전환 원칙, 지역 주민 주도, 그리고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 탄소 중립 실현. 그래서 충남하고 지역 정부 네트워크 안에는 정부 네트워크의 내용을 포함해서 충남에 조금 더 충남의 현실에 맞는 것들로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충남의 5개 분야는 이행 기반과 거버넌스, 전유도원 전환 분야,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주민 소통 지역 주도, 에너지 소비 감축과 효율 5개 분야고요. 이행 기반과 거버넌스 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탄소 중립 실행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안에는 이거는 전국 과제와 동일합니다. 탄소 중립 이행 책임감 및 민간 거버넌스 설치 운영, 그리고 2022년까지 규 대응 기금 마련과 탄소 중립 센터 설치 운영, 그리고 시민 참여형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제정, 충남 탄소 중립 공고 조례 제정, 이렇게 5개로 들어가 있고요. 언니도원 전환안에 4개 분야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전국 과제하고 충남 과제하고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조례 중에 좀 고민 지점들은 있습니다. 충남에는 현재 탄소 중립과 에너지와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유동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전유동 전환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태안에 가장 최근에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제정됐죠. 태안군 전유동 에너지 전환 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포함해서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대구나 이쪽에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 조례는 대구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기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충남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기금과 관련된 조례는 서울이 5개 기후변화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전유동 대신 충남은 지금 전유동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동 전환 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충남에는 어디를 좀 더 우선으로 할지 이런 내용들이 충남 안에서는 조금 더 고민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의 기후변화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서울 기후변화 기금에 대한 조성, 그다음에 기금의 용도는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유동 전환 기금 운영에 전유동 전환 기금 용도하고는 조금 내용들이 달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지 아니면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할지. 근데 이제 정책 자료 안에는 기후변화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들을 제안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충남 정책 공약 제안 관련된 자료를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녹색전환, 녹색전환 오늘 주로 논의할 녹색전환 과제를 윤민재 연구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전환연구소 윤민지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녹색전환 10+1대 부문 정책 제안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10+1대 부문인 것은 저희가 이제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녹색전환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이런 네, 초안을 나름대로 10개 부문에 대해서 만들어 봤는데 플러스 1대 부문이라고 하면 특히 그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특히 정의로운 전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랫동안 관심 갖고 시민사회에서도 행정에서도 추진해온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11대 부문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과 목표, 지표, 그리고 어떻게 이행 기반 구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학습과 인식, 문화에 관한 내용, 그리고 돌봄 적응, 그리고 농업 먹거리, 에너지 전환, 건물 교통, 순환사회와 전환경제까지 정의로운 전환 외에 10개 부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시기 전에 오늘 모인 분들께서 그 퍼실 분들과 이제 기획단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주변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 위주로 모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료집에서도 이제 속해서 논의할 그룹에 해당하는 부문에 대해서 조금 읽고 오셨으리라고 조금 듣기도 했지만 뭐 간략하게라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기후위기에서 사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되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목표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25년, 뭐 30년, 50년, 45년 이렇게 해서 지자체별로 계획들이 많지만, 그렇다면 충남에서는 25년, 이번 민선 선거에서 임기까지 얼마나 줄이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충남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204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30년에 40%를 줄이고 35년에 반을 줄이고 40년에는 25%로 줄이고 그리고 45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고자 하는데요. 특히 주요한 관건인 석탄화력 발전에 대해서 폐쇄 시점을 단축한다던가 했을 때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면 온실가스만이 탈탄소된 사회를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환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권리로서만 생각했지만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좋은 삶에 대한 지표, 그래서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자살률 감소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지표를 설정해서 전환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진행하시는 도중에 이것은 공유드린 것과 동일한 자료집이라서 보시면서 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인간 사회에서의 좋은 삶과 더불어서 생물 다양성도 역시 생태계 그리고 지구의
지구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어떤 생물종과 생태계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이 매해 일관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지표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행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목표를 세운 것에 더불어서 먼저 첫 번째로는 기후 대응 기금으로 얼마나 마련을 할 것인가인데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있어서는 2022년 예산 2조 5천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충청남도에서는 얼마만큼의 기금을 마련할 것인지, 사실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라던가 주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기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위한 기금으로서 얼마나 마련을 할 것인지, 그리고 탄소 인지 예산 제도에 있어서도 네, 이것은 사실상 어차피 해야 될 정책이긴 하지만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또 얼마나 이행이 잘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탄소중립 이행 방안으로서 거버넌스를 좀 강조를 하는 의제인데요. 그래서 5대 기반, 2대 연대 정책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5대 기반이라고 하면 시민 참여 거버넌스, 그리고 참여 기반을 계획하고 실행 조직 예산 조례를 비롯해서 지역별 그리고 국제 간 연대 역시 계획의 일부로서 포함이 되어야 함을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학습과 인식과 관련된 부분으로서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생태 교육이 굉장히 예산 측면에서나 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상 그것들이 이제 기후변화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하고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권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환경교육이 공무원에 대해서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기후에너지 교육과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는 또 이것이 필요한 데 비해서 얼마나 의무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필수 이수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돌봄 적응 네 번째인데요. 우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지금 현재 적응 계획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범주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특히 5개 노동자라던가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조금 공백이 보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봄 일자리, 지금까지 돌봄 일자리가 굉장히 시장화되거나 아니면 그림자 영역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회화하고 돌봄 자체에 대한 돌봄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일자리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조금 더 많은 영역의 곳곳에 들어가서 어떤 것에 사각지대가 있고 어떤 부분에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관계 형성에 기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학교사회복지사 역시 의무 배치하는 것이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시범사업으로서 여겨지는 사례도 좀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돌봄이라는 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전환을 필요하는 거에 반면에 지금 통계라던가 우리가 지금 어떤 인프라와 어떤 서비스 그리고 어떤 돌봄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지역별로 면밀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바가 있어서 일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돌봄망 지도 마을 간의 관계, 마을 안에서 서로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 그리고 유휴 자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먹거리 부문 같은 경우에는 생태농업 면적을 확대해서 생산 방식의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먹거리와 관련된 이제
폐기물이라고 하면 사실 음식물 폐기물, 우리가 먹고 나오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먹거리 폐기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또 생산하는 것과 생산 측면에서도 많이 관계가 되어 있는 충남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시길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채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육식이 굉장히 많은 기후위기 기여도가 큰 만큼 공공급식부터 해서 주 1회 채식 의무와 채식 식단 확대를 제안을 드립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는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 개선으로 최종 에너지 수요를 기준 수요 대비 몇 퍼센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계획에 나온 것에 의하면 9.4%라고 되어 있지만 최소 이것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실행 방안들을 논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상향을 하도록 논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가구 1발전소 지원 정책을 펼치며 25년까지 전체 가구 수의 10%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의제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 등 규제 완화를 또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조사는 못했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필요성이나 아니면 현황 같은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셔도 저희가 나중에 사후에 이 공론장 이후에 자료집을 제작할 때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7번째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저 에너지 성능 제도라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좀 필수적인 방법이라서 이 기준을 만들어서 민간 임대용 건물에 적용하고 그 인센티브로서 이것보다 성능이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건물이 이제 탈탄소 의무화가 되는 만큼 총 면적의 4%씩 매년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서 50년에는 탄소 중립 100% 공공건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교통수송 부문에서는 첫 번째로 자동차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자동차 도로와 주차 공간 면적을 줄이고 흡수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 공간을 높이고 그리고 걷기도 좋은 도로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교통망과 비자동차 이동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닭과 달걀처럼 이것이 앞서 자동차에 대해서 좀 규제를 말씀드렸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전체 수송 부담률 중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높인다는 의제인데요. 자전거가 이제 자동차도 아니고 뭐 이제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런 수송 수단과 더불어서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순환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흐르는 물질적 자원의 흐름을 지역 안에서 책임지고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실험과 연구 정책들을 만들어갈 순환사회 센터를 마련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되게 도심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농촌에서 무단 폐기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지역 권역 내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순환을 해야 된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자원순환 부문 같은 경우에는 산업 규모에 비해서 산업재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산업재해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서 우리 지역 내에서의 폐기물 처리업에 어떤 산업재해 현황, 그리고 노동의 질은 어떤지 이런 것들, 그래서 산업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폐기물은 그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굉장히 많은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어떤 도심에서의 도시계획 안에서의 재개발 정책 이런 부분에서 건설 폐기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완전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상별로 재료별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줄이고 순환 이용률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순환 이용률이라고 하면 건설 폐기물의 사실 재활용률은 거의 100%에 가깝게 통계로는 잡히고 있는데 그렇게 마련된 순환 골재가 막상 이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내가 사는 집에 어떻게 그 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를 쓰냐 이런 인식과 이제 더불어서 사용이 수요가 실제로 많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자체 내에서 어떤 재활용한 상품을 생산했을 때 그것이 소비되는 연결고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임과 관련된 의제로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전환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주요하게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하는 노동하는 것들이 사실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것들이 많았고, 그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은 생태 친화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또 상상력을 가지고 제안을 드릴 수 있을지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좀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충남 특수 의제인 정의로운 전환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고 계신 내용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이 충남에서 이제 탈석탄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불거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선 더 포괄적인, 그러니까 일자리 전환보다도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탈석탄보다도 더 넓은 뭐 산업 부문만 하더라도 자동차 부문이라던가 이런 더 넓은 개념이지만 오늘은 우선 에너지 부문에 한정해서 좀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시행될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기반해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위해서 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전 영향조사를 비롯해서 산업 고용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시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우선 이제 다음으로 바로 소그룹 토론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이제 제안드린 것은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충남의 특색을 더 많이 입혀주시길 그리고 선생님들의 경험과 그리고 지혜, 지식 같은 것들을 많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들은 다 저희가 일단 초안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거라서 수정 보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및 기대 효과가 잘 설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행 방안이 적절한지 논의를 부탁드리고 이미 법과 제도가 마련돼서 어차피 할 거라면은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구체적인 디테일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리고 싶고 저희가 소그룹 토론을 진행을 하고 소그룹별로 어떤 논의가 나왔는지를 또 모여서 소그룹별 발표자분께서 토론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유가 되지 않는 내용도 이제 기록자분들께서 기록을 해주신 것을 저희가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반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이신 분들께서 오늘만 모여서 토론을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에 또 작업을 어떻게 계속 개선해가고 이 논의를 이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안드린 초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주시고 토의가 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소책자를 좀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PDF로 일단 발간을 할 예정이고요. 지역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출력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안으로는 좀 카드뉴스의 형태로 많이 확산이 될 수 있게 한 가지 이제 홍보 방안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소그룹 토의를 진행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예, 저희 파트는 에너지 전환과 건축물, 그다음에 교통 분야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데
우리 충남에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산업 부분에서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줄이는가 하는 것이 관점이고요. 이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 그 효율 개선에 따른 감축량을 반드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보 관련해서는 당진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0.3%뿐이 안 되는데 그 주된 원인이 석탄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비율을 좀 산정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도시는 도시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책임진 다음에 그 공장은 공장들이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농촌에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부분들을 권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작은 부분인데 공장 지붕이라든지 하는 데들이 대부분 못하는 이유가 그 신용기금이라든지 보증을 안 서주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증 확대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그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공공유휴부지라든지 공공유휴시설 같은 경우 시민 햇빛발전소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의 예를 보면은 어떤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이런 그 예외 조항을 넣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민 수용성에 있어서 처음서부터 이게 논의가 뭐 전문가라든지 행정의 전문가라든지 어떤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좀 해결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먼저 그냥 접근해가지고 행정하고 부딪히고 주민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있어서 공공건물은 당진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그린 리모델링을 공공건물에 있어서는 100% 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2050년 공공 그린 모델이 그 100%로 잡아놓은 거는 좀 그 공공 분야에서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50년보다는 충남에서는 좀 더 그 기간을 좀 단축해서 선언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건물인데 학교 지붕이라든지 유효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한 경우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함으로써 교육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본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외의 건물에 있어서 개인주택에도 그린 리모델링을 시범적인 부분부터 확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 같은 경우에, 건물 에너지 효율 진단사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민간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행정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통 분야입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공공교통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자가용이라든지 개인 소유의 자동차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확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페널티를 확대해가지고 대중교통을 페널티를 확대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 농촌에 현실적으로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도로를 축소하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한 정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견을 내줬습니다. 이상인가요? 네, 저희들은 이제 시민사회 부분 참여자부터 일단 실제 당사자인 그 발전 비정규직에서도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나왔던 다양한 얘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 정인원 전환과 관련된 기금이 현재 이 조례가 돼 있고 이미 구성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현재 기금이 1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기금화 비해서 너무 적다. 300억으로 올려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남도라든가 이렇게 광역단으로 지금은 이런 정의론 전환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충청남도라든가 뭐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렇게 주요 발전사라든가 뭐 제철소라든가 뭐 이렇게 화석연료를 다량으로 사용한 지역 같은 걸 광역으로 지정하다 보면 이건 우리나라 전체 절반이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실제 피해가 집중됐으면 해당 시군에 좀 이런 정의론 전환 특구 같은 걸 좀 집중을 해서 좀 지원이 집중되도록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의론 전환기금 같은 경우는 또 광역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에도 가령 발전소가 있는 해당 시군에도 정의론 전환기금 설치해서 중앙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기금과 그다음 충청남도의 기금 그다음에 시군의 기금이 합쳐서 매칭 펀드로 저희들이 좀 이제 좀 더 노동자들한테 좀 더 많은 어떤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하는 것 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일부 몇몇 민간 업체들의 문제 때문에 지역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꺼리는 그런 마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수용성이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광역에서 충청남도의 지역 에너지 전환 공사 같은 걸 좀 설립해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 회복하고 이런 공사가 또 실제 좀 작은 좀 중소 재생에너지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도급 계약으로 해서 이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다 이런 좀 의견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전환과 관련돼서 해당 시군과 논의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실제 발전소가 앞으로 폐쇄 예정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직 한 7년 몇 년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련된 공무원이라든가 부서에서 굉장히 느긋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느긋하게 볼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사실은 여기 MBC라든가 이게 변화하는 데면서 이 폐쇄 시점이 더 당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 같은 경우 더 좀 진행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리고 실제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되고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이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발전소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가장 큰 어려움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논의가 가장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모범 사례로 흔히 보고 있는 독일의 탈석탄 위원회라든가 독일의 탈석탄 과장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거든요. 민간 기업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의 발전 공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발전 공기업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령 민간 기업의 같은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갈 경우에는 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굉장히 좀 취약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된 문제들도 앞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재 정의론 전환과 관련된 각종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비현실적인 것들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가 좀 되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발전 노동자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데서 크게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전기가 보급되고 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지금 마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에 배출원처럼 이렇게만 그렇게만 논의가 되다 보니까 발전사 노동자들의 자존감이 많이 하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발전 노동자들의 이런 어떤 자존감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심리 치유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목소리 중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가령 그 발전 비정규직 같은 경우 이런 그 고용 승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추적 등록제 같은 걸 정말 시행해보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들이 가령 고령 인력위 같은 경우도 폐쇄되면서 그 고용 승계 과정에서 전환 배치 과정에서 정직들은 다 제대로 전환 배치됐겠지만 뭐 1차, 2차 이렇게 하청 노동자들은 거기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스로 좀 이런 등록제를 해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전환 배치가 되고 그런 고용 승계가 되는가 이런 것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많이 또 얘기한 얘기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도 이런 뭐 에너지 전환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정의전 전환 이런 용어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게 느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되겠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발전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역 간 불평등 문제, 그러니까 발전사는 지방에만 충남이라든가 이런 지방에 집중되고 수도권은 이런 발전사도 없이 혜택만 받는 이런 불평등한 구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과정에서 수도권에서도 그만한 책임을 더 지는 그런 정책들이 더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등등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퍼실리테이터 분도 훌륭하시고, 기록 정리도 굉장히 훌륭하셨는데, 제가 발표하는 사람은 지금 약을 먹어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상황이라 발표를 제대로 못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학습 인식과 돌봄을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돌봄과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먼저 이제 학습 인식에 대해서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 도시 선언도 했고, 충청남도 내 이제 환경교육 도시 선언한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환경교육이 조금 더 활발한 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환경교육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활성화됐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신청자의 관심도에 따라서 기관에서 이제 관심도가 높은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신청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굉장히 커서 어느 학교나 어느 기관은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 신청을 해서 그 교육을 받는 데 반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기관이나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골고루 이상 모든 학교나 모든 학생 시민들이 골고루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학교 내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마을 공동체나 학부모나 뭐 이런 그 시민들 깊숙이 환경 교육이 그 확대되도록 예산이 골고루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 교육을 운영하는 그런 행정 집행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서 환경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강사 활동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은 환경교육 현장에서, 뭐 요즘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여전히 이제 자원순환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많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환경교육을 요청하는 기관에서는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의 교육을 이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분리배출과 뭐 자원순환에 관련된 교육 신청이 많았던 게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에 대한 강의를 하려면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강사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져야 되는데 사실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하다 보면 용어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거를 이제 수강생들한테 그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환경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사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체계화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그 강사들에게 교육을 받고 수강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강사들이 그거를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 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을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주제로 교육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기관에서 이렇게 그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어야 자원순환 이외에도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충분한 홍보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야 신청하는 기관에서 자원순환 이외에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 관련 주제를 신청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봄 기후변화 적응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같이 토론하는 분들 중에 돌봄과 기후변화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어느 부분에서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을 제대로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의견 중에 이제 뭐 폭염이나 뭐 혹한기나 뭐 이런 데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사실 충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시보다 이렇게 시골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의 그 리더들 뭐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리더들이 조금 더 꼼꼼한 사각지대 없이 살피고 이렇게 무더위 쉼터나 이런 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각지대 없이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들이 살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마을도 마을이지만 아파트는 서로 이제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단절되고 분리돼 있어서 그런 이렇게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뭐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그 취약계층으로 그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대1 매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자원봉사자나 아니면은 어떤 그 상담가들한테 몇 가정이나 몇 인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주기적으로 전화 상담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름 같은 경우 뭐 폭염이나 이런 경우에 뭐 문자로 핸드폰으로 다 재난 문자가 가긴 하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뭐 마을에서 방송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방송을 더 그 적극적으로 방송을 한다든지 그 시간에 조금 마을을 이렇게 다니면서 좀 주의를 주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요즘에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마을이 리더분들께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학습을 이제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그런 것과 관련된 정보를 이제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환경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마을의 기후위기로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뭐 사실 마을 환경에 대해서는 그 마을 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기후변화에 관련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마을에서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단순히 자원봉사가 아니라 어떤 보수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남 공약은 저희들 그 마지막에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못 나눴는데요. 뭐 대중교통 5분 도시가 실현이 가능할까? 특히 이제 서산, 당진 이런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뭐 대중교통 안에 택시나 이런 교통수단도 다 같이 묶어서 활용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전거 타지 않는 자전거 도로만 단순히 확충한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그거를 의도한 바대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진뿐만 아니라 서천, 보령,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을 하려면 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이제 폐쇄를 하고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화력발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외에 그 발전소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잘 마련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현실화, 뭐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냉장고를 많이 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 현실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가장 시간 많이 뺏은 주이기도 한데요. 앞에 거 논의하다 시간 다 가서 뒤에 거 제대로 논의를 못했습니다. 일단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 의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할 거냐 부분과 관련돼서 충남의 온실가스는 어쨌든 석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는 게 중요하다는 것하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정부가 세운 대로 그 석탄 화력 수명 30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이 목표가 실제 도달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석탄 화력 수명 25년으로 단축시켜서 목표를 좀 더 상향시켜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의 의견은 지금 정부가 세운 2030년 40%조차 가능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0년 수명 그대로 가면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석탄화 수명을 25년으로 단축시켜서 최대한 배출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더구나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발전 부분인 석탄에서 최대한 빠르게 감축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 초반에 과감하게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발전이기 때문에 석탄화력을 최대한 빠르게 앞당겨야 나머지 부분이 늦어지는 것을 상쇄하면서 목표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 과정에서 좀 고려해야 될 것은 석탄이 LNG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LNG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목표를 좀 세워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표로 제시된 게 그 불평등,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는데 좀 너무 추상적인 형태의 지표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냐. 좀 더 구체적인 지표가 되어야 향후에 그게 얼마나 달성될 수 있는지, 달성되는지를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충남에서 뭐 일자리 비정규직의 비율이 얼마인지 같은 지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전거 이용률 또는 뭐 대중교통 이용률, 이런 구체적인 지표들이 좀 나와야 이런 곳과 관련돼서 점검하고 진행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좀 육지 생태와 해양 생태 뭐 이런 좀 여러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 확대라는 목표가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해소를 위한 에너지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가 충돌하지 않도록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기후대응기금 얘기했는데 이게 지역에서 기후대응기금 만드는 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중요한 건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충남 같은 경우는 이미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있는데 지금 지역 상황으로 보면 충남은 오히려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리고 재원과 관련돼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전기요금 인상되는 것에 기후대응기금 조성과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기금 만드는 것도 좋은데 기금을 누가 어떻게 어디에 쓸 거냐의 부분이 중요하다. 그냥 기금만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누가 어디에 쓸 건지를 먼저 좀 논의하고 그에 맞춰서 기금의 규모를 정하고 그 기금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탄소인지 예산제는 이 충남 내에서 한 번 정도 논의가 됐었고 추진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좀 협치기를 갖춰 나가자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요까지 일단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충남 공약은 저희도 간단하게 논의했는데요. 네네. 두 가지 나왔습니다. 충남 공약에 대해서는 하나는 5분 도시 맞지 않는 표현이다. 좀 도농 복합 지역들에 맞게 좀 표현을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가 재생에너지 100% 목표.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세우는 게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저희 농업 먹거리 관련돼서 제안된 의제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농업과 관련돼서 좀 깊숙이 들여다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농촌 소멸을 좀 탈피해야지 이 제안된 의제들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농업보다는 농촌에 포커스가 잡혀야 하고, 그래서 다음 의제들을 좀 추가했으면 했고요. 우선 농촌의 정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나 주택, 그리고 농촌에 이제 돌아가는 귀촌 혹은 귀농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뭐 또 교통에 대한 개선,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농촌 기본소득이나 월급 농민들에 대한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구조를 좀 줄이고 로컬 푸드에 대한 소비 확대가 되면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폭을 줄여야지 이제 농업 먹거리를 사 먹었을 때 소비자들이 이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에 대한 정책이 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식량 자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의제에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따로 다뤄지기는 했지만 농촌에 발생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제안된 의제들이 다 농촌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 관련된 이야기들만 좀 되고 있는데, 어촌에 대한 부분들도 충남은 농촌 어촌이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제들과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에 관해서는 영농 활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감축하고 재활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요. 농촌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게 심각하고 어르신들의 기동력 때문에 그냥 태워버리고 수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촌에서 쓰는 기구들을 생분화하는 기구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폐기물이 어촌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품질 기준이라든가 관리, 그런 데도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나 에너지를 전환하는 방향으로는 뭐 펠렛으로나 테이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원수나 플래트, 농업 어촌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 분야에서는 퇴비 연료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이 필요하고 폐기물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생활 쓰레기에 대하여는 분담금 및 서로의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는 분담금을 지불을 해서 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순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좀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전환경제 파트에서 나눈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녹색전환연구소 이번에 자료에 나온 그 기후 일자리 창출 문제, 그건 이제 기본 의제로 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더 얘기 나눴던 것은 우선 현재의 어떤 글로벌한 성장 경제 반에서 어떤 좀 저희가 전환 경제를 얘기할 때는 기본 키워드로 지역 순환 경제가 필요하겠다.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면 지역의 어쨌든 돈이나 자원이 지역 안에서 돌고 도는 그런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그 지역화폐를 통해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서로 지역 안에서 내부 거래를 좀 활성화하고 그럼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발히 하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좀 고민을 했고 그런 의제를 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화폐를 결국 다루기 위해서는 공공은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지역 순환 경제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결국 금융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금융을 다룰 때 가장 또 핵심적인 기관은 공공은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공은행을 통해서 지역에서 금융을 좀 지역 안에서 활용해서 지역의 어떤 전환 경제를 이루는데 큰 주축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저희가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자면 그런 어떤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의 활용을 지역 금융을 제대로 활용해서 결국 온실가스라는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농업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도 금융과 같이 연관해서 어쨌든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어떤 금융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리고 에너지를 줄이면 대출을 좀 이렇게 좀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대출의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어쨌든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인구가 많이 소멸되고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농 기촌 인구 유입을 좀 증가시켜야 할 텐데 그때 이제 유입된 인구가 제대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 어떤 생활이나 어떤 농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출 지원 정책부터 역시 금융 정책으로 이렇게 좀 지역 금융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1조인가 3조에서 말씀하셨던데 기후 대응에 따른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은 지역 공공은행을 통해서 그런 자금 재원 조달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예,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역시나 예상대로 네, 시간 안에 발표 시간을 충분히 더 했어야 했는데 네, 다음부터는 발표 시간을 더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충남안에서 오늘 다루었던 논의들이 지역에서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정책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같이 하도록 하고요. 네, 충남 5분 대중교통도시, 5분 도시 역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충남이 대중교통 논의를 시민사회도 그렇고 행정은 더더욱
안 하는 중에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충남 대중교통도 이후 계속 좀 다 같이 고민으로 더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